2021년 1월 세계 최고의 저널 네이처의 표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공대 중 한 곳인 스위스 7위 연방 공대 연구원들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43,352명의 취준생들, 45만 건의 검색 결과에 나타난 1,740만 건의 프로필들, 그리고 340만 건의 프로필뷰 등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채용 담당자가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지정하면 거기에 적합한 취준생들의 프로필을 보여줍니다. 해당 프로필에는 전문성, 성별, 국적, 언어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죠. 이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신경 써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스위스, 유럽, 아메리카 쪽일수록 인사 담당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쓰는 반면 아시아나 발칸, 아프리카 쪽이면 시간 투자를 잘 안하죠. 흥미로운 사실은 인사 담당자들은 점심때랑 저녁때 인종에 따른 이제 차별을 더 많이 했습니다. 즉 점심 직전이랑 업무가 끝나기 직전에 취준생들은 인종에 따른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 연구진은 이 시간대는 인사 담당자들이 피곤한 시간대라서 무의식에 따른 판단이 앞서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인종에 따른 차별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그림, 특정 직업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성이기에 이득을 보는 직업들도 있고 여성이기에 이득을 보는 직업들도 있다는 과학적인 결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인사 담당자들은 특정 직업에 적합한 성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녀 모두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성 선호가 높은 직군에선 남성은 약 12.6%의 페널티를 겪어야 했죠. 남성 선호가 높은 직군에선 여성은 6.7%의 페널티를 겪어야 했고요. 그럼 과학계는 어떨까? 여기서는 성차별이 있을까? 여기서 꼭 알아주셔야 할 것이 저는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굉장히 드라이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죠. 괜히 어디 치우쳤다고 욕먹기는 싫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8년 4월 호주 멜버른 대학 연구팀은 과학계에서의 성격차에 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양한 분야와 저널들에서 여성과 남성들의 연구 성과를 비교한 거죠. 연구 결과 사이언스, 네이처 같이 저명한 저널들에서는 여성 저자의 비율이 적었고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연구 성과가 더 적은 경향을 보였어요. 물론 뇌, 법학, 환경위생, 식물학 이런 분야에서는 여성 저자의 비율이 50% 정도로 남성과 이제 비슷하긴 했으나 많은 부분에서 여성 저자의 비율은 남성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연구 성과는 더 적고 좋은 저널의 논문에는 여성의 수도 더 적었다. 그럼 여성이 학계에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 2019년 6월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은 컴퓨터공학의 전자 트렌드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컴퓨터공학에서 여성 연구원과 남성 연구원의 격차가 사라지려면 2100년은 되어야 된다는 결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 연구원들은 가면 갈수록 여성 연구원과 같이 논문을 쓰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성 연구원들조차도 자신과 같은 성별인 여성과 논문을 쓰는 것을 꺼려합니다. 반면 남성 연구원들은 남성과 동업하는 걸 선호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남녀가 동업하여 연구 성과를 내는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또 하나 더. 2021년 1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의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등 국제연구팀은 저널의 리뷰어들이 성차별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어요. 보통 SCR급 논문을 저널에 제출하면 그 논문을 관련 학계 석학분들께서 검토를 합니다. 이 논문의 주장이 타당한지, 이 논문을 저널에 발표해도 되는지, 이 과정을 피어 리뷰라고 하고 그걸 하시는 분들을 리뷰어라고 합니다. 연구진은 145개의 저널에서 170만 명의 저자들과 74만 건의 참고 문헌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여성 저자 혹은 여성 공저자가 논문을 써냈다고 저널은 페널티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논문이 어셉되고 리젝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즉 피어 리뷰어들은 굉장히 공평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채용 과정에서는 남녀가 공평하게 차별을 당했고 되려 인종에 따른 차별은 있었으며 연구 성과는 여성이 낮았고 여성과 일하고자 하는 연구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줄어들고 있으며 석학들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이 싫은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남녀 갈등은 부추기며 어느 한쪽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인터넷 등지에서 많이 떠도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각자의 사정은 있을 것이고 각자가 할 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특정 성별에 따라 이득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부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더군요. 여성이면 가산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저는 되려
제도 자체가 여성을 약자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동종업계 남성보다도 뛰어난 능력과 스펙을 가진 여성분들께서는 화가 날 일입니다. 본인들을 약자로 보는 거니까요. 저는 남자고 여자고를 떠나서 실력으로 말해야 되는 사회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가, 그게 중요하겠죠. 페이스북의 최초 여성 임원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는 말했습니다. 미래의 여성 리더는 없습니다. 오직 리더만이 존재할 겁니다.